임대인의 온갖 모든 채권자들이 다 붙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100억이 있는 사람 채무가 100억이야. 100억이야. 남 1억인데. 내가 원하는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확인할 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 부분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대출을 보면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그리고 이제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각 조가 나와 있고요. 밑에 특약이 나왔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약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은 하이라이트니까 제가 뒤로 빼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표시 부분, 뭐 계약 내용에 관한 부분은요, 이제 공인중개사님과 같이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날 계약하는 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계약하는 그날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론 도배 뭐 이런 장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분 특약사항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 보증금을 지켜야 되니까 가장 중요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맺다 하더라도 제가 가장 뭐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서 그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뭔지 아세요? 뭐에 대항하는 것 같아? 일단은 어디에 대항하나요? 내가 떨려가는 그런 돈. 보증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대항하잖아. 누구한테 대항할 거야? 아니 이제 임대인. 집주인? 땡. 뭐지? 아니 우리 초보자님께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번 하셨으니까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그거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살 집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요, 임대인에 관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이 새로 이제 이 집이 내 거다. 아니면 이 집에 임대인에 대한 난 채권자다. 너 나가라.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고 제3자가 와가지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좀 되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그걸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우린 누구랑 계약했어요? 집주인이랑 계약했죠. 그럼 계약서도 누구예요? 집주인이잖아. 근데 제3자인 매수인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나 매수했어. 이제 집주인이야. 너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저는 너 집주인 너 누구랑 계약했어? 너 나 본 적 있어? 이랬어요. 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가.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보면 이 사람 집주인이야. 그렇죠? 매수인이야. 이랬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매수인한테 저희가 당신은 매수를 했지만 저는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한 이런 방금 시장법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주소 이전. 그치. 또 그게 주민등록이고 또 막 도장 하나 안 찍어줘? 계약서에다 도장 받지 않았어요? 그 기억 떨어져. 계약서 도장 하나 받으셨죠? 그걸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맞아요. 확정일자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선할까요? 제3자. 발전해야 돼 우리가. 제3자. 어떤 제3자? 어떤 제3자? 아까 대항력은 이제 말씀드린 매수인이나 이런 제3자고 우선할서 변제받을 권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 설정자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돼요. 임대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또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부동산 알아보는 방법 당시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서 이 집에 1순위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 물건이 집이 경매에 넘겨가졌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매각대금에서.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는데 그래도 은행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덜 가져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하라는 거고, 만약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내가 우선 변제권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이후에 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3순위, 4순위 근저당권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더 우선을 받느냐. 이때 이제 우리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럴 어쨌든 근저당 우리가 선순위일 경우에는 당연히 다 우선 받지만 말씀은 근저당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까지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현 등기부 시점에서는 가장 우선해서 받는다라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임대인의 소유의 집이잖아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기면 임대인의 온갖 모든 채권자들이 다 붙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100억이 있는 사람 채무가 100억이야. 100억이야. 남 1억인데. 내 보증금은 1억인데 임대인의 채무가 100억이에요. 근데 그 100억 있는 사람도 아무리 채권이 많아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먼저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딱 집을 계약을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나도 봤어 그런 네, 드라마. 내가 계약했는데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똑같은 집에 계약을 계약서를 쓴 거죠. 네. 그 사람이 임차인이래요? 자기도 임차인이래요? 네, 그분도 계약서가 있고. 네, 둘 다 똑같은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 저도 드라마에서 보고 그때 제 변호사가 이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그럴 경우를 실무적으로는 많지는 않는데 흔하지 않죠. 그럴 경우가 어떨 경우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띵동 띵동 한 사람 집니다. 대부분 99% 저야. 예,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적법한 임대인이랑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입신고했을 것이고 왜냐? 거기 살고 있잖아요. 전입신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을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점유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죠,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띵동띵동 한 사람은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 계약서는 있죠. 근데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려면은 점유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도 주소 이전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은 임대차 기간 계속 유지돼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이미 점유를 하고 있어요. 뭐 나가라고 할 거야, 나가라고. 그럼 나는 여기 이거 요건을 못 갖추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확정일자 받았어. 그럼 또 네, 그럼 또 애매하죠. 그럼 둘 다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럼 집주인 팔아버려. 그럼 그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을 보고 빈집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중요합니다.